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 앞으로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. 잠시 뒤 사람들이 하나둘 길을 건너자 운전자는 백미러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요. 그런데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급가속 페달을 밟습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웃음이 불러온 살인 충동입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2013년 사건입니다. 네, 첫 번째 지금 소개해드린 사건 2014년 7월 12일이었습니다. 경기도 평택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이 사람들 속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서너 명 정도를 들이받았고요. 이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은 60대 여성은 바로 숨졌고 부상을 입은 4명 중에 1명은 의식불명일 정도로까지 굉장히 큰 사고였던 겁니다. 10여 미터를 가서야 멈췄던 그런 사건이었고 처음에는 어찌됐든 뭐 교통사고로 봤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담당 경찰이 이걸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이 사람, 이 가해자 한 씨 내 사건에서도 가해자인데?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.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.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다른 경찰관이 나서서 아니야, 이 사람 내 사건 지금 가해자인데? 이미 3명이나 이렇게 잇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로 수사를 하고 있던 겁니다. 자, 들으신 것처럼 가해자는 한 사람인데 담당 경찰관이 지금 내 사건 가해자인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? 네, 이게 알고 보니까 가해자 한 씨가 이 약 한 달 만에 4차례나 교통사고를 냈었다고 합니다. 먼저 2013년 6월 19일 오전 7시 50분쯤에는 이 평택역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멈춰서고 20초 동안 정차를 해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갑자기 후진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는데요. 이 한 씨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덮쳤고 이 사고로 14살 여학생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7월 6일에도 이 평택 시내 중심가에서 또 한 번 급가속으로 40대 피해자를 차로 쳐버렸고요. 7월 8일에도 이 한 씨의 차량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급가속 페달을 밟아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. 자, 단순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일까요? 아니면 고의적으로 낸 사건이었을까요?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. 바로 사고 직후 이 가해자 한 씨의 소름 끼치는 태도, 실제 당시 목격자의 얘기 들어보시죠. 그러고 나서 차에서 한참 안 내려오더라고. 그래서 저 사람이 무섭고 막 그래서 안 내려오는구나 하고 그러다 나오더니 사람 한 명 한 명 얼굴을 다 쓰다듬는 거야. 나중에 경찰관이 왔는데 그 사람이 수없이 많은 그런 교통사고를 냈대.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사람이 사이코구나 이런 생각을 다 같이 느꼈죠. 아니, 본인 차에 치여서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다고요? 놀랍죠. 뭐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쓰다듬은 정도. 원래 저런 사고가 나면 다들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모습도 있었고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더 충격적입니다. 운전할 때 핫도그 같은 거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을 했다라고 하고요.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태연하게 다가가서 신발을 줍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 씨 운전자 보험 2개만 들어있었고 다른 보험은 없었다고 그러고 경찰 조사 결과 운전 미숙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다라고 한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. 뭘까요, 교수님? 네,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 한 씨가 털어놓았습니다. 바로 웃는 사람을 보면 범행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. 건강하고 활기차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차로 쳐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. 진짜 사이코패스 맞네요, 그럼. 네, 너무 소름이 끼치죠. 그리고 또 나아가서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사람이 미리 차를 세워놓고 적당한 범행 그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또 보행자가 많아지면 그때 가속 페달을 밟아서 돌진하는 정황도 잡혔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1991년 이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, 그때도 사람들이 마냥 즐겁게 노는 걸 보니까 차로 치고 싶었다 뭐 이랬거든요, 그때. 네, 그렇죠. 근데 비슷한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. 그런데 아까 박 변호사가 운전자 보험만 2개를 가입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 전에는 과거에는 이 보험을 여러 개를 들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2개를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혹시 돈 때문에 한 사건인가 싶었는데 그렇게는 또 보이지 않는 게 이 한 씨가 아파트도 있었고 상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.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던 거고 또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. 아이들에도 굉장히 잘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한 가지
단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. 어떤 이 한 씨가 2011년까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그런 전력이 드러났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범행 직전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범행 한 달 전까지 버스 기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버스 기사로 일하는 와중에도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 시민들로 가득 차 있던 버스를 몰다가 정말 더 큰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. 하지만 버스 회사 측은 한 씨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에 한해서만 경찰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. 한 씨는 통원 치료만 받아왔었기 때문에 통보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고 하고요. 또 한 씨를 치료했던 의사에 따르면 이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한 명이 숨지고 당시 11명이 다쳤습니다. 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웃는 사람을 보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차로 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다. 그렇죠. 자, 이런 사람 가만히 둬선 안 됐잖아요. 결국 차량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또 죽였고요. 살인죄, 살인 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. 특히 그런 얘기를 해요. 차량이 갑자기 사람 치워라 이렇게 한청이 들렸다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. 그렇지만 재판부 이거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. 이 사람 보면 지금 조현병 약물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또 범행을 저지른 거 보면 공교롭게도 CCTV가 없는 곳에서만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봐서 살인죄, 살인미수 인정해서 징역 20년 선고를 했고요. 다만 이 40대 당시 40대인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내렸는데 한 씨가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지만 기각이 돼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. 예.